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웨덴 국세청 성공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국세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대부분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세금 안 내는 나쁜 사람들을 찾아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 굉장히 강압적인 정부기관, 모든 개인이나 법인들이 두려워하는 기관 중에 하나죠. 스웨덴 국세청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조직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국세청과 국세청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개혁 전 스웨덴의 그 국세청은 여타 다른 나라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국민들을 단지 납세의 의무가 있는 단위로 취급을 했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강압적으로 죄인처럼 응대를 했죠. 강제 집행을 통해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국세청 공무원들의 보람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영화 감독 잉마르 베리만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1976년 잉마르 베리만 감독이 세금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감독이 본인의 영화에 출연하는 외국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기 위해서 스웨덴의 자회사를 만들었고, 그 자회사에 50만 크로나를 송금한 것,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송금한 것이 소득세 탈루로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긴급 체포까지 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감독에게는 자기 차를 훔친 것과 같아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감독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이 강압적인 태도에 굉장히 분노했고,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쇠약,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결국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이렇게 개혁 이전에 스웨덴 국세청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국세청도 다 비슷하죠. 이 스웨덴 국세청 성공 스토리의 저자이자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레나르트 위트베이 그리고 안더스 스트리드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무엇을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납세자를 고객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웨덴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그 공무원들에게 납세자가 단지 세금을 내는 단위가 아니라 국세청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보통 기업들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스웨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죠. 국세청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또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제대로 응대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 스웨덴 국세청은 이런 고객의 요구에 응답을 했고, 고객이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개방적이고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이 책에서는 공무원의 고객 응대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만하고 질책하는 태도죠. 상대가 틀렸다는 거죠.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태도. 두 번째, 사무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는 태도. 모든 사례가 다 다를 텐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칙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는 태도. 세 번째,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태도. 우리나라 관공서를 방문하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타입의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스웨덴 국세청은 세 번째 타입, 민원인의 문제를 공감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세무조사를 할 때도 조사관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개선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관들이 납세자들, 그 조사를 받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단지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납세자를 고객으로 여기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 스웨덴 국세청은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매우 낮습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1.1%, 약간 신뢰한다가 12.6%에 불과합니다. 다 합쳐도 15%가 안 되는 거죠. 아마 국회나 다른 정부 부처들에 대한 신뢰도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책은 정부 조직,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늘 경쟁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국세청, 국회, 각종 정부 부처, 정부 기관들도 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